자, 제1강 물질의 종류와 탐구, 물질을 분류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분류입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순물질은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그 다음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두 종류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그럼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물질이에요.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자가 순수하다 할 때 순자거든요. 그러니까는 물질이 한 종류로 이제 순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더 자세하게는 일정한 조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화학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물질은 순물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때 조성이 뭐냐면 원자의 결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의 결합비. 자, 원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한번 볼까요? 물은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H2O죠. 자, 이때 물은 H2O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할 때 이 H가 수소고 O는 산소 원자를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이 결합비가 언제나 2대1이라는 거예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결합을 해서 이제 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어디를 가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물은 뭐 다르고 일본의 물은 결합비가 다르고 이러지 않고 언제나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2대1의 결합비로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결합비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일정한 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은 H2O라고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화학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질,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순물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합물이란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건데요.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해요.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순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부른다. 자, 다음 호돈소 물질은 어떤 거냐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오직 한 종류인 거예요. 한 종류. 이게 중요합니다. 한 종류. 종류가 한 종류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아니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 한번 볼까요? 산소는 화학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O2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때 산소라고 하는 종류, 요 산소 원자가 오직 한 종류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톳 원소 물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일본어로는 탄타이라고 합니다. 탄타이. 자, 그리고 뭐 다른 예로는 수소도 들 수 있겠네요. 수소는 H2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H라고 하는 종류 한 종류로만 구성이 되니까 이 수소도 호돈소 물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이에요. 두 종류 이상. 그렇다면 이제 화합물이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든 물이라고 하는 물질. 물은 H2O죠. 그러면 H라고 하는 종류 하나랑 O라고 하는 종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물질이.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뭐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은 NaCl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이제 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랑 그 다음에 이 염소라고 하는 원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얘도 화합물이라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섞여 있긴 섞여 있는데 혼합 비율이 언제나 균일하다라고 할 때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예가 중요한데요. 균일 혼합물의 예로서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은 공기예요. 공기. 자, 공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죠. 대부분 이제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70% 이상이 질소고 그 다음에 산소가 약 20%죠. 그 다음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순물질들이 섞여 가지고 공기가 되는 건데요. 공기는 대체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뭐 질소가 더 많고 미국에 가면은 뭐 산소가 훨씬 더 많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 어디서나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런 비율은 거의 균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제가 거의라고 말한 것은 고도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기압이라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균일 혼합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정확히 언제나 똑같아야 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체로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균일 혼합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해수인데요. 해수는 바닷물이죠. 바닷물. 바닷물도 균일합니다. 저기 앞바다에 있는 물을 떠서 그 바닷물의 조성 비율, 그 혼합 비율을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떠서 그 이제 혼합된 비율을 조사해 보면 거의 조성 비율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수 바닷물도 균일 혼합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의 예니까 이건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말 그대로 혼합되어 있긴 한데요.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우유입니다. 우유도 순 물질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죠. 물이랑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던가 뭐 염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텐데 항상 균일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생물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흙탕물, 도로미즈 흙탕물도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잉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예.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물, 소금물, 내가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이 비율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전체 분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봤습니다.